안녕하세요. 제시문에 대한 2차적 종합적 연을 통해 문제풀이 완성도와 국어도 개수 수준을 함께 높여가는 대시문 1% 공부입니다. 오늘은 N쌤들이 수능국어 영역에서 가장 많이 가지는 의문점 3가지를 뽑아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능국어 자주 하는 질문 첫 번째, 유명한 수능국어 수업을 성실하게 수강했지만 등급 향상이 되지 않았고 실제 수능에서 적용할 수도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의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정리, 전달 위주의 수업 대 읽는 법을 배워 수준을 높이는 수업. 여러분 대강의 특성상 수업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됩니까? 아래 방식보다는 윗 방식, 설명, 정리, 전달 위주의 수업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수백 명을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제시문이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이 제시문을 읽고 수업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문제 푼다. 이것만으로 국어가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항상 새롭고 낯선 제시문을 혼자서 읽고 풀어야 되는 과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원에서 어떤 유명한 일타 강사분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제시문을 이해했습니다. 집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그럼 새롭고 낯선 제시문을 바로 읽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두 번째 방식. 읽는 법을 배워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업 진도 열심히 수정하고 과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나아지지 않나요? 라는 의문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결국 국어라는 것은 생각을,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가다듬어야 되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지만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데 그 이해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진도만 열심히 쫓아가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작년에 대시동 시대인재 N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수능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학과학 만점자입니다. 수학과학 만점. 지방 출신 학생이었는데 국어는 4등급. 그중에서 문학이 4등급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 학생 지어미 지아비의 뜻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제시문에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풀기 위해 관청을 찾아갔다. 이런 류의 제시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여기 제시문에 남편과 아내가 어디 나오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지아비 단순히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시문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었지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고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문맥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맥상은 왜 생기냐?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은 거죠. 수학과 만점자였습니다. 수학과 만점자가 그 4등급 맞았는데 지어미 지아비의 뜻을 모르고 문학적으로 아예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휘 뜻을 몰라서 틀렸다가 아니고 제시문 이해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도를 열심히 쫓아가고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만은 안 되고 제시문을 내가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만이 독해 수준을 높여서 성적이 형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가다듬지 않고 생각 수준을 높이지 않고 국어 성적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해도 확인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수능국어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국어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혹은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거죠? 라는 의문입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학의 개념을 위한 문제풀이 대 국어의 개념을 위한 문제풀이. 그래서 제가 대시동에서 20년 이상 강의를 쭉 해왔는데 이 국어의 개념 원리가 뭔지 정확히 말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국어의 개념 원리가 뭡니까? 서류법이니 감정이니 이런 게 개념 원리입니까? 그건 개념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자, 수학의 개념 원리와 국어의 개념 원리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수학의 개념 원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미적, 기하 어렵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개념 원리 이해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손을 못 대죠. 그렇죠? 백지 상태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는 어떻습니까? 국어의 개념 원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시문 읽고 문제 풀 수 있죠. 문제가 쉬우면 성적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1, 고2 때 모의고사 주로 그런 형식인데 그렇죠? 국어의 개념 원리가 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렇죠? 국어의 개념 원리에 대해서는 사전학습이 없어도 제시문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국어와 수학의 학습 방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수학은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내가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고 돌아가죠. 국어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문제가 어렵네라고 끝냅니다. 그렇죠? 해설지를 읽죠. 수학 문제 풀 때 막힌다고 해설지를 보는 학생 수학 실력 늡니까? 잘 늡니까? 안 되죠.
근데 왜 국어는 해설지 보는 학생이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국어의 개념 원리는 딱 간단합니다. 재심 그 자체가 개념 원리입니다. 자, 소설의 개념 원리가 뭡니까? 소설의 구성 요소인 인물사건 배경이나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 이걸 안다고 소설을 잘 읽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설을, 다양한 작품의 소설을 두루두루 많이 깊게 읽어봐야 소설을 잘 읽게 됩니다. 맞죠? 영화를 두루두루 다양한 작품을 많이 읽고 감상해야지만 영화 보는 눈이 생기듯이 소설 작품 뿐만 아니라 국어 재심을 두루두루 다양하게 읽고 깊이 있게 감상해봐야 재심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소설 작품이 몇 작품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전쟁 소설이든 일제강점기 소설이든 3대든 간에 어쨌든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작품들을 두루 읽고 소설 보는 눈을 높이셔야지만이 소설을 잘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등산에 비유해 볼까요? 수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보호의 명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높은 산을 딱 올라가서 버튼을 누르면 전 세계 모든 산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학습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면 나머지 개념은 저절로 쉽게 이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거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버튼을 눌러서 산 정상에 불을 딱 밝혔다 그 산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 산에만 들어오지만 그럼 다른 나머지 산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하나 또 올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수능에 나왔던 3대를 내가 잘 이해해도 관조수필, 또 다른 수능 기술 작품에서 관조수필 이해하려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긴장감을 부여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뭐다? 3대를 열심히 제대로 읽었으면 다음에 관조수필 읽을 때는 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쉽게 불을 켜줄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높은 산들, 두루두루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불을 켜놓으면 나머지 높지 않은 산들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어의 독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국어의 개념 원리는 재심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재심에 대한 다양한 독해 경험이 필수입니다. 다양한 독해 경험을 바탕으로 독해 수를 높이셔야지만이 개념 원리를 이해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심에 대한 독해 경험 없이 국어 독해 수를 높일 수가 없고 국어 독해 수를 높이지 않으면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없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능국어 자주 질문 세 번째. 독서량도 부족하고 영화나 드라마도 거의 보지 않아서 정서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해결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문학의 취약점을 가진 수업생을 두신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도 안 읽고 드라마나 영화도 안 보고 해서 정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등장인물의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문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거 해결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긴 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지금 계시고. 이 질문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학습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서공력이 태생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앞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용을 베푸고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등장인물의 정서 정도는 쉽게 이입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딱딱하다, 기계적이다 사고가 그렇죠? 찐 이과고 극 이과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정서 경험 자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완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근학교도 중대부고, 성명여고, 중상고, 중동고, 비용고 이런 학생들 많이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고 다니는 학생한테 내일부터 너 중상고로 가. 오늘부터 이별이야. 라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 이별 선언이죠. 그렇죠. 근데 법이 이미 바뀌어가지고 내일부터 중상고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정이지만. 학교 중동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싫었어. 그런 학생일지라도 일단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왜 내가 중동 학생들 나한테 함부로 중상고로 옮기라고 그래?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동고로부터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죠. 단절선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죠. 화도 날 테고. 그렇죠. 반대로 중동고를 너무 악주고 사랑했어. 찐 중동인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렇죠. 분노를 느낄 겁니다. 내가 왜 내 사랑하는 학교를 내가 억지로 강제로 떠나야 돼? 이런 정서를 느끼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단절감, 슬픔, 분노, 한 이런 것들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독서가 부족한 학생한테 고3이가 인생인데 책 읽어라, 영화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현재 학원에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정성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 영화를 봐야 된다. 영화가 제대로 된 처방이고 제일 좋은 처방이다라고 하더라도 시간도 없고 세계적인 영어 감상법 알려주셔야 되죠. 어떻게 알려줍니까? 본인이 영화를 보고 정제는 영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죠. 그게 낫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게시문의 일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줄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줄거리 저한테 물어보는 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줄거리에 대해서 질문 안 던질 분들은 줄거리 이해한다고 다른 작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높을 수 있겠지만 게시문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서 그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전체 작품을 내가 다 탐색해가지고 일부분 나왔을 때 잘 풀어보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돌아가는 거죠. 한국어 어휘를 다 싹 다 외워가지고 내가 모르는 어휘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정성 공감 능력이 부족한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학습에 의해서 보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하고 1학년 수업을 하다가 신입생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근데 얘가 수학은 전교 1등인데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어쨌든 1등인데 국어 3등급인데 자기만의 정답을 주장합니다. 자꾸. 그 학생과 제가 3개월 동안 논리 싸움을 했습니다. 항상 국어는 내용과 형식이 같이 봐야 된다. 문맥적으로 의미만 비슷하다고 찾아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 말다툼 했거든요. 3개월 후에 국어 100점 맞았습니다. 시험이 좀 쉬웠던지 모르겠지만 고쳐진 건 학습에 의해서 생각을 가다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별하면 어떤 정서가 들겠어라고 강요하지 말고 너 왜 이별한 정서 못 느끼냐? 정서 공감 능력이 없어.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없는데 부족한데 이별할 때 이런 상황이야. 자, 우리가 정서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학생한테 너 그런 정서를 몰라? 이별하면 슬프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스갯소리로 집 세 채 팔아도 국어 영역 해결 안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충분한 예시, 충분한 비유를 통해서 상황 이해 능력을 높여서 정서 공감 능력을 보완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자주 가지는 의문점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진행해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제시문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도를 항상 확인하자. 진도만 열심히 쫓아가지 말고 내가 제시문을 어떤 수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항상 체크하고 확인해서 수준이 나아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새롭고 낯선 제시문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성적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에 가시게 되겠죠. 그렇죠? 국어 영역은 또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진도만 쫓아가서는 생각이 가다듬어지지 않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